자, 봅시다. 원장님한테 원장님 예. 그러니까 알려서 이거 그 아까 부동산 판매 그 설명 좀 해주세요. 5번. 이거 5번은 얘기하는 거 아니야. 5번. 이게 환매 기간이 아니고 몇 년이라고요? 10년이란 말이에요. 이전 등기 청구권 아까 10년에 소멸시효 그런 데 있죠. 10년. 그러니까 환매 기간은 5년이잖아. 환매 기간은 5년이 아니고 10년이라고. 이게 잘못됐잖아. 환매 기간 내 행사하자는 소멸한다가 아니라 10년 내 행사해야 된다고. 10년. 이전 등기 청구권이잖아. 청구권. 채권 청구권이니까 10년. 환매 기간은 몇 년이야? 5년이 아니고 10년이라고. 그래서 환매 기간 내 행사하자면 소멸한다가 아니라 10년 내 행사하자면 소멸한다고 되어 된다고. 환매 기간이 아니고 10년 내 행사하지 않으면은 소멸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이제 5년인데 왜 10년이냐 자꾸 물어보시는 이전 등기 청구권이니까 이전 등기 청구권 채권도 청구권이잖아. 채권도 청구권 10년에 소멸시효 걸린다니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10년에 소멸시효 걸려요. 10년 외워 그냥. 청구권은 10년이야. 나중에 이제 요거 이제 물권법에 가면 배웁니다 이거. 이전 등기 청구권은 10년이에요. 왜 10년이냐 자꾸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니까 지금 환매를 하는 게 아니고 이전 등기 청구권. 이게 이 문제를 만들 때 여기서 당해라고 해가지고 낸 거야. 근데 이제 여기서 묻고자 하는 게 뭐야? 이전 등기 청구권에 대해서 묻는 거잖아. 환매 기간 나오면 안 되고 10년이라고 해야 돼. 10년. 알겠어요? 10년입니다. 자, 여기 이전 등기 청구권 이게 자 물권법인데 지금 책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사람이 있을 것 가지고 자 어디냐면은 자 82페이지 한번 보세요. 요약서 82페이지. 요약시 82페이지. 등기 청구권 소멸시효 나옵니까? 밑에 보면은 등기 청구권에 소멸시효 나오죠.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채권적 청구권이나 목적물 인도받아 소유하는데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전 등기 청구권은 몇 년에 소멸시효 걸립니까? 원래는 10년입니다. 10년. 자 어디로 가냐면은 어디 있냐면은 81페이지 한번 보세요. 81페이지. 앞에 한 장 넘기면 돼요. 자, 우리가 등기 청구권은 뭡니까? 협력할 것을 청구하는 채권적 권리입니다. 그래서 몇 년이라고요? 10년의 소멸시효 걸립니다. 이전 등기 청구권. 근데 뭐를 수반하면은 점유를 수반하면 이전 등기 청구권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는 내용이야. 알겠죠? 여기 작년에 시험에 나왔던 내용인데, 자, 일단은 이전 등기 청구권은 몇 년의 소멸시효 걸립니까? 10년의 소멸시효 걸린단 말이야. 환매 기간이 아니고 10년이단 말이야. 알겠죠? 5년이 아니고 10년이라고. 그래서 답이 5번이에요. 알겠죠? 모르겠으면 거기 있는 판례를 그대로 외우면 됩니다. 해설에 있죠. 자, 보세요. 자, 그렇게 하시고, 자, 우리 문제 한번 보세요. 자, 277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277페이지 24번 문제. 환매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것. 5번 한번 보세요. 5번. 금방 했잖아. 해설 한번 읽어줄게. 판례 내용 있죠? 해설을 5번에 있잖아. 5번. 해설 가보자. 환매권 행사를 발생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자, 효주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환매 기간의 제한과 별도로 행사하나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이지 환매 기간 내 행사되는 것은 아니다는 판례 알겠죠? 그래서 이전 등기 청구권은 몇 년의 소멸시효 걸린다고? 10년입니다. 환매 기간에 영향을 받는 게 제한받는 게 아니란 말이야. 됐어요? 이 판례를 보고 만든 거예요. 그냥 이렇게. 문제를. 알겠습니까? 그 몇 년이라고? 10년입니다. 자, 넘기시면 되고. 자, 278페이지 25번 문제. 환매할 권리인데 틀린 게 몇 번이었습니까? 4번 지문 보세요. 만일 갑의 환매 후에 병이 을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 을의 환매 등기를 이유로 병이 X토지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거절할 수는 없다 했죠. 아까 환매권 행사하면 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틀렸고 옆에 가서
26번 문제. 틀린 것은 1번이죠. 환매 보류 등기를 하면 제3자에 대항할 수 있잖아. 등기하지 않더라도 틀렸죠? 네, 등기해야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거고요. 27번. 틀린 것은 돼 있는데 1번 양도할 수 있고 일신 전속권이 아니라고 했잖아. 우리 다 풀어봤던 내용입니다. 자, 넘기시고 28번 문제. 자, 요거는 틀린 게 몇 번입니까? 3번이죠. 매도인이 환매 기간 내 환매 의사 표시를 하면 그 환매에 의한 권리 취득에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뭐 때문에 틀렸어요? 등기해야 제3자 가압류집행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집행자가 제3자 아닙니까?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환매 내용을 정리를 했고요. 자, 이제 교환에 관한 내용들 먼저 보겠습니다. 교환, 요거부터 한번 봅시다. 자, 요거부터 한번 9번 문제부터 먼저 할 거예요. 책에 교환. 교환은 뭡니까? 교환은 바꾸는 게 교환이죠. 바꾸는 게 교환입니다. 자, 바꾸는 게 교환이다. 자, 그러면 갑이 갖고 있는 토지와 을이 갖고 있는 Y 건물을 바꾸는 게 뭐예요? 교환이잖아. 교환입니다. 교환. 자, 교환입니다. 자, 그러면 교환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매매, 교환, 임대차는 낙성, 쌍무, 유상, 분류시켜도 외우고 있죠? 낙성계약이고, 쌍무계약이고, 유상이고, 분류식계약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기업법 맞죠? 맞고. 자, 2번 지문 갑니다. 2번 지문. 일방의 금전에 보충금 지급을 약정하는 경우, 보충금 지급을 약정한 경우 그 금전에 대해서 매매 대금에 관한 내용이 중요하다. 자, 그러면 이게 2억짜리입니다. 여기 1억짜리야. 그럼 여기다가 플러스 얼마 더 줘가지고 맞춰야 되죠. 그럼 맞춰야 되지. 요거는 무슨 금이란다? 보충금이랍니다. 무슨 금? 보충금. 그럼 이 보충금은 뭡니까? 안 주면 채무 불이행입니다. 계약 해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보충금 지급에 약정하는 경우 금전에 대해서 매매 대금의 내용이 준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2번 니은번 또 맞네요. 자, 디귿번.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각 당사 목적물의 하자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한다. 목적물의 하자 담보 책임 물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왜? 무슨 계약이니까? 유상계약이거든. 유상계약은 담보 책임 물을 수가 있답니다. 그 다음에 리얼번. 시가를 묵비했습니다. 시가를 묵비. 기망행위입니까? 아닙니까? 고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의사결정에 불법적 간섭을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시가를 묵비한 것은 교환계약은 바꾸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시가를 묵비해도 기망행위가 아니다. 불법적 간섭이 아니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몇 번입니까? 기억, 니은, 디귿. 답이 3번이죠. 3번이 정답입니다. 3번이 정답.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가는데 여기 갑시다. 자, 앞으로 가서 교환부터 한번 봅시다. 교환부터 6번부터 봅시다. 교환. 자, 교환 한번 봅시다. 자, 요 교환을 가지고 해제 담보 책임 내용하고 같이 물어보는 겁니다. 자, 봅시다. 자, 갑은 갑 소유 X토지와 갑 소유 X토지, 갑 소유의 X토지와 자, 갑 소유 X토지, 을 소유 Y주택, 을 소유 Y주택을 교환하는 계약에 따라서 이전 등기를 맞췄다. 등기를 다 했어요. 등기 척보, 등기를 쳤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X토지가 누구한테 왔습니까 지금? 을 앞으로 왔죠? 을 앞으로 됐습니다. 등기를 했단 말이야. 등기가 맞춰진 후에 그 계약이 뭐 됐다고? 해제. 그래서 이것도 좀 어렵게 하려고 교환 계약에서 뭘 물어봤습니까? 해제의 제3자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죠? 자, 해제가 되었다. 그럼 해제의 소급으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모두 그렇죠. 해당되지 않는 자. 이거 저번 시간에 풀어봤던 겁니다. 문제로. 자, 그러면 기업번은 됩니까? 안 됩니까? 해제 전이죠. 전에 을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 등기를 했어 안 했어? 했던 점. 그럼 시험 문제. 보호되는 제3자. 보호되는 제3자는 반드시 뭐 됩니까?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고 플러스 등기해야 되죠. 그럼 등기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등기가 됐으니까 기업번 돼 안 돼? 되고. 니은번은 가등기. 그럼 무조건 동그라미야. 등기 나오면. 디귿번은요. 주택임대차에서 대항력 갖추잖아. 그럼 보호된 사람이 되는데 리얼번은 됩니까 안 됩니까? 토지를 받았는데 건물 지었는데 이 건물을 받았다. 병이 건물을 받았어. 토지 제3자가 아니다 말이야. 뭘 받았으니까? 건물론의 당사자죠. 그러면 해제 전에 X토지상에 은혜 신축한 건물을 매수했다. 매수한 사람은 토지를 받은 사람이 제3자 되잖아. 토지를 받았는데 건물을 받은 사람은 토지 제3자가 아니죠. 그래서 리얼번은 X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몇 번입니까? 리얼번밖에 없죠? 답은 3번입니다. 3번. 요거 저번 시간에 했던 겁니다. 지난달 때 7번 문제. 자,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은 자신의 X 건물 1억 원 상당을 을이 Y 토지. 자, X 건물입니다. 자, 이제 X 건물로 갑니다. X 건물이 얼마인데요? 1억 원 상당이죠. 1억 원 상당을 을의 Y 토지 2억. 자, 을의 Y 토지. 2억 원 상당한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을에게 얼마 주기로 했다고? 8천. 자, 원래 1억 줘야 되는데 보충금을 얼마 줬다고요? 8천만 원. 이렇게 된 거죠. 2억 상당하면서 을에게 8천만 주기로 해서 여기 8천만 주기로 했네. 이게 얼마짜리니까? 1억짜리고 8천만 주면서 한 2억짜리하고 바꾸면 되죠? 맞아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뭐 줘야 돼? 요 사람은 1억 원짜리 X 부동산 주고 얼마 더 줘야? 8천만 더 주고 이 Y 부동산 받으면 되죠? 이렇게 됩니다. 자,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입니다. 자, 1번은 뭡니까? 교환계약은 낙성, 쌍무, 유상, 분료식 계약이죠. 분료식 계약입니다. 작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고. 자, 보충금 미지급했어요. 8천만 원 미지급했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바로 답이네, 이게. 잔금 안 주는 거 마찬가지야. 보충금 안 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채무 불이행이니까 2번이 틀렸고요. 3번. 자, 계약 체결 후에 이행 전에 지진으로 붕괴됐단 말이에요. 위험 부담이야, 위험 부담. 그러면 쌍무 계약이니까 낙성 쌍무 계약이니까 위험 부담 내용 중인돼야 안 돼? 됩니다. 자, 붕괴된 경우는 인도를 청구하지 못하고요. 4번. X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 행사 담보 책임이죠. 저당권 행사 나오면 맨 끝에 뭐 해야 돼? 있다. 알잖아 이제. 많이 있다 아이가. 저당권 실행 행사 나오면 있다 해야 되잖아. 그 다음에 5번입니다. 교환계약이 해제된 경우 각각 을의 원상회복 의무는 무슨 관계다? 원상회복 동시행입니다. 됐죠? 그래서 교환계약에서 뭡니까? 동시행의 한변권도 물어보고 위험부담도 물어보고 담보책임도 물어보고 분료식도 물어보고 생지랄 해놨습니다. 알겠죠? 교환계약에서는 이렇게 뭐 다 물어볼 수 있단 말이에요. 무슨 계약이니까? 유상계약이니까 담보책임 물을 수 있고 쌍무계약이니까 동시행의 한변권이나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위험부담 내용이 적용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어렵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지금 봤을 때 어렵지 않지만 답은 바로 이거잖아. 중도금 뭡니까? 보충금 미지급하면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답이 2번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너무 쉽게 잘 맞추니까 더 길게 만들었어요. 교환계약을 더 길게 만들었어요. 28회 때. 자, 봅시다 이제. 갑은 자신의 X 건물을 을의 Y 토지와 서로 교환하기로 했어. X 건물하고 Y 건물하고 바꾸기로 했어. 됐어요? 자, 일단 가보자. 갑은 자신의 X 건물과 을의 소유의 Y 토지와 서로 교환하기로 했어요. 자, 가액 차이로 무슨 금이 발생합니까? 보충금 지급에 가름하여 Y 토지의 저당권의 피담보 채무를 인수하기로 했다. 자, 그럼 Y 토지를 넘기는데 여기다가 뭐가 설정되어 있다고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저당권이 설정돼 가지고 요걸 인수하기로 했어. 인수하는 조건으로 뭡니까? 건물 넘기기로 했는 거죠.
맞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당권의 피담보 채무를 이행을 인수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옳은 것은 자 1번 맞습니까? 틀립니까? 된다. 자, 교환계약은 낙성 쌍무계약이죠. 쌍무계약이니까 위험부담의 내용이 적용된다 해야 되고 2번 갑이 보충금을 제외한 X금물의 소유권을 을에게 이전하면 특별사유는 계약상 의무를 이행한 것도 된다. 맞죠? 이렇게 약정했기 때문에 그대로 하면 된단 말이야. 그래서 2번 정답이고 3번 어떻습니까? 목적물의 하자 담보책임, 담보책임 물을 수가 있답니다. 유상계약이니까. 그 다음에 4번 지문 어떻습니까? 갑이 피담보채무 변제를 게을리했다. 저당권 실행 맨 끝에 간다. 있다. 이제 이거는 할 수 있지 않나 좀. 예? 그래서 교환계약에서 담보책임까지 다 물어본단 말이에요. 알죠? 그래서 담보책임까지 물어봤어요. 4번. 5번. 시가보다 높게 했다. 이거 뭐야? 교환계약에서 시가를 묵비해도 불법행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에요. 기망행위가 아니라 했지. 했던 거죠. 정답. 그래서 답이 몇 번이요? 2번이 답이죠. 2번이. 그래서 계약을 인수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이 피담보채권 1억. 뭐 예를 들면 피담보채권에 인수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넘기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교환계약 끝나는 겁니다. 답이 2번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됐고요. 9번 문제 풀어봤고 이제 임대차 쪽으로 가는데 자, 문제 한번 봅시다. 281페이지. 저 안 덥습니까? 에어컨 뭐 저야 뭐 끄면 좋죠. 뭐 저 전기세가 아끼고. 예. 지성이면 좀 좀 눌러주십시오. 예. 나중에 커피 한 잔 뽑아드리겠습니다. 그죠? 자, 교환계약 쪽으로 봅니다. 281페이지에 대표 기출 있죠? 대표 기출 있습니까? 네. 자, 보자. 부동산 교환계약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기업법 맞죠? 낙성, 쌍무, 유상, 분류식 계약이다. 아, 동그라미. 자, 니은번은 맞습니까? 보충금에 대해서 매매 대금에 관한 내용이 준용이 되고 그다음에 D급번에는 유상계약이기 때문에 목적물에 하자돼 있어 담보책임 물을 수가 있다 했지. 리얼번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시가를 묵비했다고 포인트죠. 교환계약에서 시가를 묵비하면 기망행위가 아니다 해야 돼.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맞죠? 기억, 니은, D것입니다. 자, 넘어가서 283페이지에 1번 문제 있습니까? 틀린 게 몇 번입니까? 2번이 틀렸죠. 자, 우리가 교환계약은 낙성, 쌍무, 유상, 분류식 계약이죠. 유상계약이니까 담보책임 물을 수가 있다 해야 되지. 그래서 2번 틀렸고. 자, 2번 문제에 틀린 것은 자, 2번입니다. 보충금 미지급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왜? 잔금 안 준 거하고 똑같습니다. 무슨 불이행? 채무 불이행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갑이 자신의 X 건물을 을 소유 Y금을 교환하기로 이제 가격 차이가 있고 저당권을 피담보 인수하기로 했단 말이야. 자, 옳은 것은 아까 2번이었는데 1번 왜 틀렸다 그랬어요? 위험부담. 무슨 계약이니까? 쌍무. 교환계약 쌍무 계약이니까 위험부담 내면 적용이 된다 해야 되고 2번 정답이고 3번 목적물이 하자가 있을 때 담보책임 물을 수가 있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저당권 실행이잖아. 그럼 계약 해지할 수 있다죠. 그 다음에 5번 시가를 묵비했다. 맞죠? 다소 높게 했다 하더라도 기망행위가 아니다. 불법행위나 손배 청구가 안 된다 해야 되죠. 됐어요? 여기까지 정리했습니다. 자, 이제 어디로 가느냐? 임대차입니다. 임대차.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정리를 했고요. 자, 자, 임대차로 한번 볼게요. 자, 어디 있느냐? 자, 환매는 나중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208페이지 보시면은 환매는 다 했고요. 자, 교환도 다 설명했습니다. 자, 임대차 한번 보겠습니다. 210페이지. 자, 210페이지 임대차 한번 보겠습니다. 임대차. 자, 618조 한번 보세요. 618조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618조. 임대차가 뭐냐?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을 하고 갑이 임대인이 하고요. 자, 임차인은 뭘 지급할 것을?
차임을 지급함을 약정함으로 승인하는 계약이 임대차 계약입니다. 618조에 보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봅시다. 법조문 210페이지 618조.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에 이 대해서 뭘 지급할 것을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게 무슨 계차다? 임대차다. 바로 밑에 현관펜. 낙성, 쌍무, 유상 무슨 계약입니까? 불료식 계약이다. 돼 있고요. 넘기면 됩니다. 자, 이제 넘기시면 되고. 자, 밑에 갔어요. 나머지는 뭐 참고로 한번 보시고 어디를 가느냐? 자, 몇 페이지? 212페이지 한번 보세요. 212페이지. 자, 최장기간에 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둘 다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다라고 되어 있죠. 옛날 20년대 없습니다. 제한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묵시적 갱신입니다. 법정 갱신, 묵시적 갱신. 자, 임대차 계약이 2년이나 했는데 2년이 끝났어. 계속 목적물을 임차인은 사용 수익하고 있고 임대는 나가는 얘기 안 합니다. 무슨 갱신이야? 법정 갱신, 묵시 갱신입니다. 그래서 만료 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되는데? 이게 묵시 갱신이 되어 있네요. 자, 전에 임대차와 동일한 내용이 되고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게 됩니다. 그럼 기간은 정함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데? 임대는 언제든지 해지 통고 후 몇 월이 지나면 6월이 지나면 임차인은 몇 월? 1월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6, 1, 5 동산 5일인데 동산을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소멸입니다. 경과 후 소멸.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뭡니까? 비용이 더한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필요비와 유입비 상환 청구할 수가 있다. 이게 무슨 규정입니까? 임의 규정입니다. 자, 그리고 몇 기 차이면 임차하면 계약 해지할 수 있어요? 2기. 자, 주의해야 될 게 상가 임대차는 몇 기? 상가 임대차는 요것만 몇 기라고? 상기. 상기 차이면 임차할 때 계약 해지할 수 있다는 거. 자, 요것만 구분하시면 되고 위에 보시면 보증금 차임 지금 이쪽은 누가 합니까? 오타죠. 임차인이죠. 임차인 돼 있죠. 임차인 보셔야 돼. 오타 돼 있습니다. 임대인하고 임차인이 입증해야 되죠. 그래서 임차인이 뭡니까? 보증금 보냈습니다. 차임 보냈습니다. 보냅니까? 안 보냅니까? 문자 보내죠. 자, 보증금이 존재한다고 차임 지급을 거절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보증금이 있다고 해서 거절하면 안 돼. 자, 목적물이 임대인 소유가 아니라면 임대도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가능합니다. 권한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건물의 관리인이 임대 넣을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책에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책에 어디냐? 635조 있습니까? 635조. 있습니까? 212페이지. 635조 1항. 임대차 기간이 약정이 없을 때는 당사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자, 그리고 밑에 가면은 2항. 상대방이 전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 효력이 생긴다. 그래서 토지, 건물, 공작물에 대한 임대인 해지 통보는 몇 월? 현관펜 어디? 임대인이 해지 통보는 몇 월? 6월. 임차는 1월. 이렇게 됩니다. 동사는 5일. 그래서 6.15 공동선언 외웁니다. 자, 묵시적 갱신의 별표현을 쓰고. 자, 앞에 시험에 나오는 건 묵시적 갱신밖에 안 나옵니다. 임대차 기간 만료 후 현관펜 만료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 임대인은 상당 기간에 일하지 않을 때는 자, 현관펜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한 것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됐죠? 그렇게 해서 이제 동일한 기간을 보고 635조 위에 있죠? 위에 법조문 있죠? 635조 중에서 해지 통과할 수가 있다. 임대는 몇 월? 6월. 임차인은 1월이 경과하면 소멸한단 말이에요. 통과하고. 자, 그 다음에 2항의 별표현을 쓰고 전항의 경우 전 임대차가 돼서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 만료로 소멸한다.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 만료로 소멸합니다. 알겠죠? 기간 만료로 소멸. 자, 그래서 이제 밑에 내용은 다 설명됐고요. 넘어가서 이제 다음 페이지 판례 있죠? 판례. 다음 페이지 판례. 213페이지 판례 있습니까? 213페이지 판례. 있어요?
213페이지에 중간에 판례 있잖아. 묵시적 갱신된 경우 전 임대차에 대해서 제3자가 제공한 보증금을 소멸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 박스 있잖아. 맞죠? 효력 위에. 그러면은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뭡니까? 기간 만료되면 소멸합니다. 근데 보증금은 소멸하면 안 되죠. 돈 돌려줘야 되죠. 큰일 납니다. 없으면 안 되죠. 자, 임대차의 효력으로 갑니다. 임대차의 효력. 자, 이게 이제 판소노트에 여기 나옵니다. 88페이지. 자, 임대차의 효력으로 갑니다. 임대차의 효력. 자, 임대차의 효력으로 갔어. 자, 임대차가 성립하면은 임차인은 뭐 할 수 있습니까? 임대인은 뭐 할 수 있느냐? 그럼 임대인은 시험 잘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이거 안 나옵니다. 시험 포인트가 어디 있습니까? 자, 그래서 시험 문제 우리가 이제 법조문에 가면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라고 돼 있어. 법조문에.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조건 무효입니다. 그래서 시험의 포인트는 누구? 임차인만 됩니다. 임대인은 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알겠죠? 그럼 뭐만 공부하면 돼? 임차인만. 맞죠? 자, 임차인의 권리는 뭡니까? 임대차에 맺으면 목적물을 뭐 할 수 있어요? 기간 내 사용, 수익할 수 있죠. 그리고 임차인이 뭡니까? 필요비가 발생해서 유입비가 발생했어. 필요비가 뭔데? 보존에 들어간 비용이 필요비죠. 개량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이 유입비죠. 이런 것들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요건 무슨 규정? 임의 규정. 그래서 요 필요비, 유입비, 비용 상한 청구 빼고는 나머지는 대부분이 뭐예요? 강행 규정입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에 토지 임대차 할 때는요. 기간이 끝날 때 계약갱신 청구를 할 수가 있고, 근데 거절을 하면은 지상물 매수 청구를 행사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지상물 매수 청구는 무슨 권이 있다? 형성권이고 강행규정입니다. 연체하면 청구 못합니다. 요거 같이 봐야 돼. 부속물 매수 청구도 형성권이고 강행규정이고 연체하면 청구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또 같이 묶고 나야 돼요. 자, 토지가 아니고 건물을 임차했을 때는 지상물이 아니고 뭘 한다고? 부속물 매수 청구권. 오케이? 그래서 이제 뭡니까? 상가를 임차를 해줬다. 임차인이 있잖아요. 있는데 내가 테라스를 만들어가지고 임차인에게 줬어요. 사라고 3천만 원 주고. 그래서 임차인이 3천만 원 주고 그 테라스를 사서 테라스 일체 카페를 했는데 맞죠? 테라스 3천만 원 주고 샀어요. 그리고 기간이 끝났어. 그럼 임차인은 뭡니까? 그 테라스를 집주인이 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야? 부속물입니다. 부속물 매수 청구 행사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답니다. 됐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임대차 계약 끝나면은 임차인은 보증금 달라고 청구할 수 있죠. 보증금 반환 청구할 수 있고, 차임이 내가 뭡니까? 100만 원 주고 있는데 30%를 사용 못해. 그럼 차임 까달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야, 근데 30% 사용 못하니까 70만 원 하자. 할 수가 있다. 이게 차임 감액 청구입니다. 이게 누구의 권리입니까?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됐죠? 자, 그런데 임차인의 권리고 의무는 뭔데요? 가장 큰 의무가 아까 차임 지급 의무 618조. 그리고 계약기간 끝나면 목적으로 뭐 해야 됩니까? 반환해야 되죠. 그리고 임대인이 고치어 들어오면 참아야 돼, 안 참아야 돼? 참아야 돼. 인용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뭡니까? 직계 아니니까 선량한 관리자의 주임으로서 관리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됩니다. 자, 요거는 옆에다가 적어놔야 돼. 61페이지 참조. 적어놓고 61페이지 한번 보세요. 61페이지. 유치권 나오죠? 자, 유치권에서 밑에 가면은 유치권자의 의무 나오면 수리비 받을 때까지 내가 목적물을 마고 있습니까? 유치하고 있잖아. 그럼 지거에 남의 거야. 타인의 물건이단 말이야. 그래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임차인 또 직계 아니고 남의 건을 빌려 쓰는 거 아닙니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가 있고 유치권자도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유치권자도 동일합니다. 옆에 적어놓읍시다. 61페이지 참조고 유치권자 동일. 유치권자도 뭡니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하시고. 자, 그러면 저 보세요. 이걸 외우지, 이거 외울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임차인 이런 권리가 있어요. 사용 수익하고 비용 상하 청구할 수 있고 지상물 매수권, 부속물 매수권 행사할 수 있고
보증금 반환 청구할 수 있고 차임 감액 청구할 수 있는데 요거 반대로 가면 뭐로 갑니까? 사용 수익하게 해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은. 그리고 비용을 요거 지급해줘야 될 의무가 있죠. 반대로 가면 돼. 의무로 바꾸면 돼. 청구권을 뭐로 바꾸면 돼? 의무로 바꾸면 돼. 지상물 매수 청구 들어오면 매수해줘야 될 의무. 부속물 매수권 들어오면 매수해줘야 될 의무. 보증금 반환 의무고 그리고 사용 수익 못하면 담보 책임져야 됩니다. 알겠죠? 그럼 요거만 외우면 반드시 요 반대로 가서 뭐 하면 돼? 의무로 붙이면 돼. 청구권을. 그 다음에 요 권리는 뭔데? 권리는. 요 의무를 청구권으로 바꾸면 돼. 차임 지급 청구권. 차임 감액이 아니고 이제 증액. 목적물 반환 청구권. 됐죠? 그래서 이걸 외우는 사람 또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내 안 내? 안 내. 뭐만 낸다고? 임차만 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책에 보도록 합시다. 자, 그걸 요약 정리하는 게 213페이지에 박스에 놨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읽어볼게요. 박스 밑에 임차인의 권리, 목적물을 뭐 할 수 있습니까? 사용, 수익할 수 있고 대항력 나와 있는데 그건 한번 보시면 되고요. 비용 상한 청구가 나옵니까? 626조입니다. 필요비와 유입비 상한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하면 돼요. 1항, 2항 보시면 되고 무슨 규정 1항 알아야 돼?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필요비는 즉시 청구할 수 있다. 별표해 놓고 유입비는 가액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청구할 수 있는데 자 아셔야 될 게 뭡니까? 3번입니다.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데 단 뭘 받으면? 기간을 허여받으면 언제까지 받으라? 언제까지 변제해라? 라고 받으면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고 4번의 별표 몇 개월 내 비용 상환 청구해야 됩니까? 6개월 내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입비라 나옵니다. 간판 설치비는 유입비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두 번 나왔어요, 시험에. 간판 설치비는 유입비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판례가 별표입니다. 원상 복구한다는 특약 적으면은 비용 상환 청구권을 포기한 특약입니다. 포기한. 그래서 임대인이 뭡니까? 임대차 계약 맺을 때 원상 복구 특약 적어야 안 적어요? 적잖아. 그럼 필요비와 유입비 상환 청구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지? 예,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가서 양갈로 4번에 건물 기타 공작물의 부속물 매수권 나옵니까? 나오지? 자, 보세요. 자, 1번, 2번 딱 묶어 놓으시고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부속시킨 물건과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물건이 되는데 자, 근데 채무 불이행일 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이거 보세요. 둘 다 마찬가지야. 연체했을 때는 청구할 수가 없다. 이 연체가 무슨 불이행입니까? 채무 불이행입니다. 채무 불이행일 때는 청구를 못한다 이 말이야. 자, 그 다음에 밑으로 갔어요. 방갈로 2번에 동그라미 1번입니다. 형성권이죠. 부속물 매수권은 형성권이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결련성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 봤고요. 3번에 무슨 규정이다? 강행 규정이고 일시사용 임대차는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요 두 개 공통점. 일시사용 임대차. 일시사용 임대차가 뭔데요? 여관, 모텔 이런 거 있죠? 호텔. 잠깐 있는 거잖아. 이런 것까지 지상물이나 부속물 매수권 행사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가서 판례 별표해 놓으시고 이 부속물은 구성 부분입니까? 독립한 물건이 아닙니까? 구성 부분 X죠? 그래서 독립한 물건일까? 구성 부분일까? 어느 게 O입니까? 독립한 물건이고 구성 부분이 되면 안 돼요. 그 현관표 딱 해놓고 판례 별표해 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세 번째 줄에 증축했다. 그럼 매수 청구의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증축하면 붙어보잖아. 독립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부속물 매수권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가서요. 643조 한번 볼게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체험,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할 때는 283조가 현관펜 뭐라 적어놓고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다 적으시고요. 283조가 지상물 매수 청구권입니다. 그럼 지상물 매수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그래서 넘겨보시면은 토지 지상물 매수 청구권입니다. 자,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지상물이 뭐 할 때? 현존할 때 매수 청구를 가진다. 자, 밑에 방갈로 2번에 동그라미 1번에
차임 연체됐어요.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다. 부속물도 마찬가지야. 됐습니까? 자, 그리고 2번에 보면은 임대인이 해지 통과하면은, 자, 임대인이 뭡니까? 니하고 계약 안 한다고 통지하면은 바로 매수 청구할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자, 갱신 청구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바로 매수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밑에 가서 매수 청구의 대상인 지상물의 범위 나와 있는데, 자, 현존만 하면 돼. 동의로서 신축한 것에 한정되는 건 아니다는 얘기는 아무거나 현존만 하면, 가치가 없어도 현존만 하면은 매수 청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번 보세요. 동그라미 2번. 허가를 받지 않은 건물도 된다, 안 된다?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3번에 또 뭡니까? 줄 것인 거 보시면 돼. 객관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없다 하더라도 매수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2번, 3번 딱 묶어놓으시고, 그럼 지상물은 현존만 하면 되고 경제적 가치나 허가 받느냐 여부를 따지지 않고 매수할 수가 있답니다. 줄이면 그래 되고, 그 다음에 4번 내용. 걸쳐서 금리됐어. 자, 보세요. 토지를 임차했는데, 토지를 임차했어. 임차해가지고 건물을 짓고 수목을 심었는데, 자, 그래서 이거 지상물입니다. 매수를 청구하는데, 이거는 뭡니까? 이 건물은 아까 경제적 가치가 없거나 무허가 건물도 된다, 안 된다? 된다 했잖아. 그런데 남의 토지에, 요 병의 토지에 걸쳐서 건물을 지었다. 그럼 매수 청구 돼야 안 돼? 남의 건물에 있는 거는 매수 못 하잖아. 맞죠? 그러면 누구 토지입니까? 요 갑의 토지에 대해서 매수 청구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나머지 다른 토지에 걸쳐서 지었을 때는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분할 수만 있으면 매수 청구할 수는 있답니다. 그 별표 넣으시고 두 번 나왔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결쳐 있는 경우에는 매수 청구는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구분 소유의 객체가 될 수 있으면 세 번째 줄 매수 청구가 인정이 된다 했고요. 자, 5번에 이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돼서 가치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매수 청구할 수가 있답니다. 저당권이 설정되고 경제적 가치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매수 청구할 수가 있답니다. 자, 밑에 가서 또 갑니다. 매수 청구 행사. 형성권이고 무슨 규정이다? 강행 규정이고. 자, 그리고 토지에 양수한 사람에게도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7번 봐봐. 이 토지를 양수받은 사람이 병이야. 병인태도 매수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답니다. 이 건물을 지었을 때 등기하면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다음 페이지. 자, 3번 내용은, 동그라미 3번 내용은 뭡니까? 지상물 매수 청구는 강행 규정이 있잖아. 배제처 계획은 뭡니까? 무효죠? 무효고요. 차임 감액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예, 이건 뭐예요, 아까? 일부분을 사용 못하면 금액 가도가, 30% 사용 못하면 가도가 할 수가 있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 끝나면 보증금 반환 청구할 수가 있다 했죠. 자, 이게 이제 권리고, 이제 임차인의 의무는 가장 큰 의무가 뭔데? 차임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차임 지급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됩니다. 자, 차임 지급에는 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고, 후급이 원칙인데, 밑에 방갈로 2번에 1번. 몇 기 차임 연체하면? 2기 현관패. 2기 차임 연체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저 체크하시면 되고. 자, 밑에, 차임 증감. 밑에 동그라미 1번, 2번 딱 묶어놓으시고. 차임 감액이나 증감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답니다. 있다 말면 돼. 있다. 자, 옆에 가서 임차물을 보존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여기 나오네요. 임차물 보관의 의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현관패 딱 넣으시면 돼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있다. 그리고 임대를 고치려 면 인용 의무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습니까? 자, 그리고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목적물을 뭐 해야 돼요? 반환해야 되지. 이게 의무입니다. 의무. 자, 우리가 지금 빨리 왔는데, 자, 정리할게. 안 나와. 잘 안 나와. 어디 잘 나오는데? 2개. 어디가 포인트야? 책에 판소노트에도 여기 별표 막 해놨지요? 지상물 매수거나 부속물 매수권이나 비용 상환 청구 요 3가지밖에 안 내. 출제위원들이. 알겠어요? 오케이?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 자, 이제 문제를 좀 풀 건데, 자, 문제를 풀 건데, 좀 쉬었다 갑시다. 네,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 쉽니다.